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말로 유익한 책입니다. 심리학 책인데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심리학. 원제가 아주 명확합니다. Fearless. 그러니까 공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 삶을 살 것인가. 두려움. 이제 이 피파 그레인지 박사, 이 저자인데 이분이 정말 이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으로 최고의 엘리트 스포츠들,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들은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이거 넣으면은 영웅, 못 넣으면은 그냥 대역죄인.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경력이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정말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여기 사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사례 여러분께 하나 맞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진짜로. 내기다 하는 게 나옵니다. 예. 제가 일부 그 목차만 읽어드릴게요. 일부. 공포는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은 여러분 생각보다 공포를 원동력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되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소제목을 읽어드리면은 1장이 사는 게 전쟁인가? 2. 어떤 승리를 추구하는가? 3. 성공에 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4. 공포로 가득한 환경에서 사는가? 5. 공포 문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면서 이게 너무 좋은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은 얕은 승리, 깊은 승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얕은 승리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고 쟁취하고 이겼어요. 근데 그게 내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공포가 원동력이 돼서 얻은 승리는 그냥 공허하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고. 근데 깊은 승리는 어떠냐? 깊은 승리는 더 만족스럽고 더 현실적이다. 게다가 궁극적으로 깊은 승리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깊은 승리를 이뤄내면 자신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아직 손대지 않았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방대한 잠재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깊은 승리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경쟁하고 창조하는 힘이 된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되게 멋진 말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라서 이 마지막 한 줄이 나와요. 뭐냐면은 그리고 깊은 승리를 이뤄내는 사람은 얕은 승리를 하는 사람보다 겁이 없다. 난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두려움이 없다예요. 여러분이 깊은 승리를 쫓아야 되고 깊은 승리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겁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공포에 이렇게 뭔가 움직여서 내가 억지로 해내고 뭔가 이렇게 피상적인 걸 해내면은 그게 그냥 내 삶을 꽉 채우지 못하는데 깊은 승리가 뭔지 깨닫고 그걸 추구하게 되면은 진짜 겁 없이 돌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게 너무 멋있었고 정말로 리마커블한 사례 2개가 나오는데 저는 그 리마커블한 사례 2개 읽은 것만으로도 이 책에서 진짜 모든 걸 다 얻었거든요. 공포가 기대를 제한한다는 챕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낮은 기대가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지 그걸 설명해주는 챕터인 거거든요. 나는 2019년 리 스펜서가 60일 동안 유럽 대륙에서 남아프리카까지 약 6,000km에 달하는 대서양을 배로 횡단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휩싸인 채 지켜봤다. 그는 영국 대번 출신의 전 영국 왕립 해병대로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다. 그의 횡단 기록은 신체 건강한 사람의 대서양 횡단 기록을 무려 36일이나 단축한 것이다. 그는 짬짬이 2시간만 눈을 붙이며 밤낮 할 것 없이 15에서 15m 높이의 파도와 싸웠고 깊은 고립감과 신체적 고통과 맞섰다. 물론 그는 실패할 수도 있었다.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장애가 있으니 기대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그는 공포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다음은 그가 한 말이다. 노를 적기 시작하자 아이디어가 점점 또렷하게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신체 건강한 사람이 96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만약 제가 그 기록을 깬다면 저의 장애가 더는 저를 정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저 저일 뿐이에요. 다른 누가 아니었죠.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인 듯 저를 정의하려고 애쓰는 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에서 시작해 우리가 사회 안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들을 제약하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배가 뒤집히려고 그럴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생존했고 어떤 마음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살아남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공포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정말로 대단합니다. 진짜로 대단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여기 이제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그동안 만난 운동선수 중에서 윌리엄 트루브리지가 무의식의 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프리다이빙의 중요한 지점인 중성부력에서는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몸의 농도와 같아진다. 이 지점 아래에서 우리의 몸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간다. 염분 농도가 우리랑 같아지면서 그냥 쭉 떨어지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만 해도 좀 뭔가 무섭더라고요. 나 자신이 육지에 사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접고 물속에 사는 동물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심리적 저항이 줄어들어 한결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음성부력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태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성부력을 경험하는 것이 프리다이빙의 묘미죠. 물속은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이 지구 생태계의 95%가 저 아래 물속에 있어요. 인류는 5억 3천만 년 전에 바다에서 진한 생물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에만 호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도 표면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 위에는 의식, 즉 우리의 이성이 있고 경계 아래는 무의식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며 그 경계 위에서 살아가요. 하지만 경계 아래는 무의식이라는 굉장히 깊은 우물이 존재해요. 100m 아래로 내려가면 정치나 빨래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이 옳은 말을 했는지 곱씹으며하는 걱정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육지에 남겨놓고 온 것이죠. 그렇게 고요함에 휩싸이게 된답니다. 윌리엄 트루브리지는 2단계에서 영혼의 영역으로 하강한다. 리 스펜서와 윌리엄 트루브리지가 마주한 공포의 크기는 거의 초인적인 것 같다. 이 초인적인 공포를 극복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지만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은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준비했다.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리 스펜서랑 윌리엄 트루브리지는 도전을 통해서 극강의 공포랑 마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독서의 힘이고 독서의 묘미거든요. 프리다이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랑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공포를 극복했고 그 다음에 그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차단했는지, 예를 들면은 딸이랑 어떤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분, 직장에서 시샘 때문에 자기 인생이 파괴된 분, 그런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도 다 나옵니다. 그레인지 박사님이, 저자분이 그거를 상담한 얘기를 차분하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걸 좀 시각화하는 연습을 합니다. 왜냐면 시각하면 좀 명백해지고 시각했을 때 우리가 찾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책은 Fearless, 말 그대로 공포에 관한 책이고 공포에 관한 심리학이고 매우 체계적이에요. 매우 체계적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고, 그냥 이런 책 한번 읽어보면은 이분 자체가 실제 도움을 준 사람이야. 네. 계속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냥 애덤 그랜트가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읽으면은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정말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